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26일 영장 심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날 다음 주 화요일 9월 26일 날 이재명의 구속 수감이 결정되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름까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그 사람 판사 이름은 유창훈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부장판사급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누가 맡느냐? 이것은 구속영장이 접수된 날, 그날 당직이었던 판사가 그 영장을 심사한다.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따라서 이번에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는 유창훈 판사가 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이재명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나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영장 실질 심사를 늦춰달라 이런 식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뭔가 또 막후 협상을 벌이려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영장 실질 심사 이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창훈 이재명 영장 전담 판사는 19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0세.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나왔고 고향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산지법,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법 요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를 갖고 여러분하고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간접적으로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4가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유창훈 판사의 구속 적부 결정이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어떤 것은 기각을 시켰는데요. 무엇을 발부를 하고 무엇을 기각을 했을까요? 먼저 이른바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뇌물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인 지난 7월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의 캠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금관리 총책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2월 달에 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던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대표 더 탐사 영장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등인데 이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올 들어 3월 달에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결정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는데 국회에서 이게 부결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자 유창훈 부장판사가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라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3월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시킨 것은 본인의 판단이나 본인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관련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영장도 자동으로 기각시킨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아무튼 형식 논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이미 한 번 담당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한 번 기각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재차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천양지차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고 이번에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은 세 가지를 들여다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구속영장, 구속을 요청한 이유를 30분간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다. 이재명은 라고 한 대목입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다. 자범이 아니다. 자범이란 말을 한동훈 장관은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데 왜냐? 중대 범죄라는 것을 법무장관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해야만 그것을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점을 되새겨서 중대 범죄다. 이제 이것을 그 영장 발부의 요건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 세 번째는 도주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관련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유를 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이런 것도 증거인멸의 가장 중요한 범죄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다. 뭔가가 판사의 판단을 흐릴 요량으로 그 관련자의 진술을 없앤다거나 관련자의 진술이 없도록 뭔가 교사를 한다든지 또는 재판장인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바꿀 수 있도록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증거인멸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미 숱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주 우려인데요. 녹색병원에 있는 이재명 그 녹색병원을 앞을 24시간 그렇게 많은 보도진들이 거기 있으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도주 우려의 큰 범주 안에는 자해도 들어갑니다.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것. 단식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주 우려를 좀 적극적으로 큰 범위로 확대 해석을 하면 단식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어떤 극단적인 선택 비슷한 그런 행위하는 것도 도주 우려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점은 같이 지켜볼 일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돈봉투 살포 핵심 인물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돈봉투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건 중에서 이성만 그 초선 의원 있죠?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 하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